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어제로서는 27일이 남은 시점에 그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하산길에 주의해야 할 일, 그리고 장애물, 그 중에서 특별히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1호 당원으로서 이렇게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저지를 해야 되고, 불연이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통과시켜서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그는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전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해가지고 검수완박 법률안을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내인, 그러니까 5월 9일 자정까지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도록 하는 일정을 확정하고 이것을 당론으로 아마 박수 쳐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월 3일 국무회의에 국회에서 이송된 검수완박 법률안을 부의해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직후에, 그러니까 5월 3일 국무회의 직후 5월 3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 공포에서 발효를 시키겠다고 하는, 제가 여러 차례 국회의원도 하고 재야 인사가 되고 난 후에도 이 국회를 자연히 주목해 봤는데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전 정말 어제 오후에 이 뉴스를 듣고 분노하기 짝이 없어. 사실은 저는 지금 이 분노를 참고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얘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경우는 있지만 날치기 통과시킨 법률안을 대통령이 며칠까지 반드시 공포하라, 서명해서 공포해서 발효시키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완전히 위헌 법률을 173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민주당이 입법 독재, 입법 구태타, 만일 5월 3일 국무회의까지 그 통과된 법률안을 상정해서 의결하고 대통령 공포하기로 한 것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이 입법 구태타의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용인했습니까? 5월 3일 국무회의 미리 날짜 정해놓은 거. 세상의 입법 독재, 입법 알박기, 언제까지 공포 시행하겠다.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공포 일자까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한다. 정부로 이송한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송하는 것인데 이송하고 14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일이라는 날짜도 촉박하니까 다 생략해버리고 국회에서 통과 즉시 대통령에게 보내고 대통령 즉각 5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의결해서 공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날강도 지시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이 문정권의 외곽단체지요. 정의당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했고,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도 비교적 중립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날치기로 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의 하나인 박주현이라고는 27살 먹은 여성위원장이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 의원총회에 참석해가지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거 이럴 일이 아니다. 이거 이럴 일이 아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포기하고 민생법안에 전력해야지 앞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박수 쳐서 이런 구태타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천인공노할 일이라고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사람, 천심과 민심이 같이 분노할 일이다.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인데
이거 분노할 일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검찰개혁에 진행됐던 상황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이 정권은 초기에 공수처라고 하는 위헌적인 유령기관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은 중대범죄 이른바 6대 사건, 선거, 부패,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불응하는 검찰총장을 쫓아냈지요. 윤석열 총장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 검찰은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장악했다.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1년 반의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검찰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나 울산 원전 1호기 사건 등의 추가 수사 등을 통해서 기소도 하고 하는 이 사태에 직면해서 임기 말이 되다 보니까 이 검찰을 이 상태로 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발되어 있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등 12개 혐의 사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울산 원전 1호기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이 뚜껑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 뚜껑이 열리면 그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 여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2차 검찰개혁은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그리고 위헌적인 특별수사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결국 이 노림수는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정권 실세들이 지난 5년 동안 저질러왔던 그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아주 공정에 날려버리겠다. 자, 여러분, 1차 검찰개혁의 후폭풍, 박수치고 검찰개혁 했다고 했죠. 그리고 검찰총 쫓아냈는데 그 1차 검찰개혁의 후폭풍이 어찌 됐습니까? 검찰총장 내쫓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어. 대통령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되는 순간에도 꿈에도 대통령이라는 걸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쥐어박으니까, 추미애, 조국 그냥 쥐어박으니까 두들겨 맞고 부풀려져서 상처가 커져서 결국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드디어 대통령이 됐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실세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이런 위헌적인 검찰개혁을 하고 검찰총장을 쫓아내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돼. 그게 자충수예요. 1차 검찰개혁이라는 거, 그 위헌적인 공수처 만들고 하는 거, 그거 다 자충수였다. 자충수. 똥볼을 차다 보니까 꿈에도 대통령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검찰총장에 나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다, 이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이게. 그럼 자, 2차 검찰개혁 이제 완전히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결혜가 대통령 그날 이게 공포 서명한다. 그러면 2차 검찰개혁이 완성돼가지고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권력 실세들에게 향한 이런 일련의 범죄에서 다 이게 공중에 날라버리고 그들이 무사할 것인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번에 2차 폭풍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시차를 두고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권력 실세들에게 고발되고 안 알려진 모든 부패 사건을 엄중히 다스려져 가지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서울구치소에 실세들과 대통령 후보가 장관 지내고 비서관 지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국무회의, 비서관회의 그리고 대통령 후보 무슨 전략회의를 그 안에서 개최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갇힐 가능성이 있다. 두고 보십시오. 제 직감으로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진보는 자충수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하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진보 보수란 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건전한 보수가 아직 확립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은 진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세력들이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그렇게 쓸 용어가 아니죠. 그리고 뭐가 진보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민주 진보 속에는 그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깨끗한 집단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민주 진보 세력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이
그리고 부패 세력이에요. 그게 무슨 민주 진보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자관 이걸 뭐 진보 세력이라고 늘 관용으로 써왔으니까 친다면 이건 이번에 완전히 자충수로 두 번째 이제 아주 폭망하는 결과가 올 것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민심과 천심이 이것을 외면하지 않은 한 질 수밖에 없지. 질 수밖에 없지.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이 심각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지. 대통령 선거는 0.73%로 졌다고 하지만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입법 구태타, 이런 알박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결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이 위헌적인 법률 그리고 그대와 이재명 그리고 권력 실세들을 새로운 정권의 이 사법처리 법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런 검수완박 법률안이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이송된 것을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갖고 그리고 대통령 그대가 서명하기로 사전에 양해했습니까? 안 했다면 이 사실을 지금 확인했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뜯어 말려야지, 저지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5월 3일 국무회의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해서 내가 공포하기로 한 것은 그런 약속도 묵인도 한 일이 없다는 거, 그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말을 해라 이거 문재인 대통령. 둘째로 그래 그 법안이 통과돼가 현재의 검찰을 공중분해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대가 안심하고 양산사저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곰곰이. 자, 하산길의 최대 걸림돌이 됐습니다.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의 어떻든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